하루 30분 영어 7일차. 원래 7일차는 어법 풀이 시간인데 오늘은 수능을 며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능 직전에 어법 최종 점검하는 시간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어법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굳이 비법이라고 부르기까지는 좀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해서 살펴야 되는 부분, 수능 5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께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만 몇 가지 최종적으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거는 병렬 구조죠. 이 병렬이라는 구조는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병렬 구조는 상당히 우리가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문제로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러나 수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병렬 구조 같은 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병렬 구조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and라든가 but이라든가 or 등위 접속사 중에 병렬을 만드는 등위 접속사, 이 세 가지를 두고 앞에 A 문장이 있고 B 문장이 있을 때 A와 B를 어떤 식으로든 맞춰 나간다. 기존은 A고요. B가 A 문장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럴 때 B 쪽에서 생략이 된다라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생략 발생. 이 생략이라는 건 동일한 부분에 대한 생략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라는 게 이런 거죠. 만일에 앞에 A 문장의 주어 뒤에 동사 자리, 그러니까 A 쪽에서 주어 플러스 동사,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가 이렇게 있을 때 이쪽에서 일반적 문제는 주어가 생략이 된 상태에서 동사 무슨 투부정사 이렇게 있는데 문제를 갖다가 낼 때 의도적으로 이걸 묻는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요 자리에 걸리는 부분, 이쪽에 토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쪽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동사냐, 투부정사냐, 아니면 ing냐, 이런 식의 선택 문제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께서 어느 쪽인지 해석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A 문장하고 맞게 떨어지는 부분이 걸리는 쪽이 동사 쪽인지, 무슨 준동사가 들어왔을 때 준동사 쪽인지, 이런 거는 근데 일단 난이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수능에는 그렇게 등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병렬 구조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뭘까? 가능성이 높은 거는 제 생각에는 비교 대상의 동일성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낼 가능성이 좀 있어요. 비교 대상의 동일성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앞에 1일차, 3일차 이렇게 이때도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중간에 비교 표현을 놔두고요. 이 비교 표현이라는 게 S1급 S라든가 아니면 비교 than이라든가 아니면 be similar to 이런 비교식의 표현, 그리고 앞에 쪽이 소식 어구와 명사, 뒤쪽에 명사 소식 어구 이렇게 등장을 하죠. 이렇게 등장했을 때 중요한 거는 이 A 쪽에, 그러니까 A 쪽이고 B 쪽이라고 했을 때 A 쪽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명사 전사구가 가장 많고요. 또 명사의 관계사 문장이라든가 아니면 명사를 놔두고 투부정사를 쓴다든가 아니면 ing라든가 pp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소유격 플러스 명사의 개념 아니면 형용사의 명사의 개념. 그런데 뒤쪽은 제한도 있죠. 명사의 전사구가 온다든가 아니면 명사의 관계사 문장을 두고 자, 어떻게 되느냐, 이 수식 어구들이 이렇게 명사를 꾸미죠. 꾸미고 소유격이 명사 꾸미고 형용사 명사 꾸미고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꾸미고, 이때 이 소식하는 부분들 전사 구건 관계사 구건 하여튼 얘가 뒷문장의 소식어구와 내용이 달라야 돼요. 그리고 이 명사들이 꾸밈받는 명사들의 단어는 서로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똑같을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명사가 단수 명사면은 대수로 적어야 되고 복수 명사면은 도주로 적는다. 이건 중요한 거죠. 그럼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등장한다는 거. 이 명사 자리에 됐을래, 도주 쓸래. 그나마 이건 양반이죠. 명사를 찾아주면 되니까. 시험 문제 됐을래, 있을래, 됐을래, 원쓸래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당연히 이쪽입니다. 네. 뭐 이쪽은 복수면 이게 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병렬 구조가 나오면 비교 대상의 동일성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두 번째. 병렬 구조 다음으로 언급이 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수일치죠. 두 번째는 수일치입니다. 자, 잠시 화면을 좀 맞출게요. 네. 두 번째는 수일치 문제가 언급이 될 수 있는데, 이 수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워낙 변수가 많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거죠. 명사, 전치사, 명사 있고 동사 있는 경우, 전치 한정사에 전사 오브 들어오고 더 플러스 명사 들어오고 동사 있는 경우, 이게 문제로 들어오면 이 두 가지가 똑같은 패턴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얘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치한정사. 전치한정사가 뭐냐? 우리나라 각종 교재에 보게 되면 부분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직사각형 놔두고 꽉 채웠을 때 all, 둘로 쪼갰을 때 both, 절반, half. 뭐 이렇게 두 개는 이거의 2배, 그러니까 배수. 근데 절반이라는 거는 2분의 1 가능하니까 분수. 영어의 분수는 %라는 개념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네, 얘네들. 그리고 만일에 네모 칸에 이 정도를 칸을 갖다가 만들었을 때 네모 칸에 이만큼을 채우면 이게 뭐겠느냐? 이것도 전치한정사예요. must. 서쪽으로 나타내게 되면 대다수, majority. 네, 이런 거. 그럼 이 부분을 뭐라고 할 것인가? 네, 뭐 rest, 나머지 또는 일부, part. 요즘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some하고 any도 많이 쓰죠. 근데 some하고 any는 기존의 기본적인 형용사였기 때문에 네, 얘네들을 두고 우리는 전치한정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치한정사는 뒤에 전사 of를 갖는 경우에, 그리고 더 플러스 명사로 들어왔다. 네, 얘는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네,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바로 꾸며야 돼요, 명사를. 그러니까 지금 앞에 명사, 전사, 명사인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괄호가 쳐져 버리기 때문에 요 명사, 앞에 있는 명사 주어져. 그러니까 솔칭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꾸밀 때 모든 명사는, 두 개의 명사는, 절반의 명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 명사 중에 뭐 모든 것은, 명사 중에 두 개는, 그런 거 없어요. 얘는 대명사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패턴을 두고 있을 때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얘고 동사 들어오면 수일체는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수일체 첫 번째 조심할 부분입니다. 전치한정사 주의하세요. 네, 생각나서 그러는데 이 경우에 한 가지 더 조심할 게 뭐냐면, 분명히 part는 part of 또는 a part of 이렇게 들어가면 더 플러스 명사에 명사가 주어가 맞아요. 참고로 part란 단어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a part 또는 part의 복수형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더 플러스 명사 들어오면 이때만큼 얘는 전치한정사가 안 됩니다. 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얘가 주어 역할을 해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복수 동사입니다. 조심하세요. 네, 수일치의 첫 번째는 이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수일치에서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확장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확장되는 경우에 조심해야 되는 게 관계사하고 묶여요. 관계사하고 묶인다라는 게 뭐냐면, 주의, 변수입니다. 앞에 명사를 복수명사가 들어왔다라고 합시다. 뭐 얘를 사물이라고 할게요. 콤마가 찍힌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냥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네, 계속적인 용법을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 이렇게 동사 들어왔다라고 할게요. 이런 경우에는 누구나 다 얘를 갖다 이렇게 집어넣죠. 그래서 얘가 복수가 돼버리니까 얘는 당연히 복수 동사일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문제는 중학교 때 많이 하는 거죠, 중학교 때. 설마 수능에 이런 게 나오겠어요? 만일에 얘를 가지고 수능 문제를 낸다. 어떻게 나올까? 얘는 만일에 얘를 가지고 수능 문제를 낸다면 이런 식일 겁니다.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쭉 가다가 끝에 복수명사를 둬요. 콤마 찍고 위치가 들어갔어요. 그럼 왠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눈으로 봤을 때 이거 주격 관계 대명사네. 얘 선행사잖아. 뒤에 복수 동사.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죠? 그런데 수능은 이 문제 말고요, 선행사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문장의 일부 또는 문장 전체. 얘를
우리가 선행사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석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위치예요. 그러니까 위치는 문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용법에서만요. 이럴 때 두 글자로 풀어 써라. and it이라고 하거든요. 결국 it이죠. it은 단수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때는 단수 동사를 정답으로 고르셔야 돼요. 어떨 때 문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선행사로 받는 계속적인 용법의 위치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5일 남았기 때문에 수능 끝날 때까지만 기억하세요. 이런 식의 영어는. 그리고 수능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좋은 영어 많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가 수능을 보기 위해서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한 이런 패턴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이제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어요. 제가 수일체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확대가 됐을 때, 자 이제 조금 전에 그 패턴을 조금 더 확대를 시켜볼게요. 복수명사가 들어왔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위치라든가 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앞에 뭔가를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설정하느냐? 명사, 전치사의 위치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또 형용사, 전치사의 위치 또는 흠이라고 할게요. 뭐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선행사가. 자, 그리고 동사의 수일치가 들어왔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아까 전에 형용사 전사인 경우에 형용사는 거의 대부분이 전치한정사입니다. 거의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것들은 all of, most of, some of 이렇게 들어오죠. 자, 얘는 형용사야.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 복수명사 선행사다. 일단 집어넣죠. 계속적인 용법이니까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앞에 선행사 있을 때 집어넣으세요. 얘가 1번입니다. 그 상태에서 얘는 전사 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고 얘가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수일체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명사를 따라가야 돼요. 단수는 단수, 복수는 복수예요. 자, 이 경우에 일단 집어넣었죠? 집어넣은 상태에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꾸미는 게 아니죠. 전치한정사니까 얘가 얘를 다시 꾸며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주어가 돼요. 형태는 목적격이죠. 앞에 전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역할은 얘가 주어의 역할을 합니다. 얘가 주어 역할을 하니까 얘는 무조건 복수겠죠? 왜? 선행사가 복수였기 때문에. 복수, 복수, 꾸미고 다시 복수, 복송사로 들어와야 돼요. 변수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 당연히 우리가 세 번째로 언급해야 되는 건 전통적으로 끊임없이 나오는 문제, 능동 대 수동의 구별입니다. 자, 능동과 수동의 구별 어떻게 할 것이냐? 단순하게 할게요, 여러분. 이 동사 자리가, 그러니까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구별해야 되는 자리가 일반 동사든 준동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푸는 패턴 똑같아요. 즉, 첫 번째, 제가 영상 수업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죠. 자동사냐 타동사냐의 구별입니다. 자타 구별이라고 저는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이 구별은 우리나라 말 목적어를 얘를 갖다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석이 됐다 안 됐다를 따지고 목적어를이라는 말을 붙여서 해석이 되면은 타동사, 해석이 안 되면 자동사. 자동사 버리고요. 두 번째, 이 상태에서 목적어의 유무였죠. 자, 목적어가 존재한다. 능동. 목적어 없다. 수동이죠. 이거는 일반 동사나 준동사나 똑같아요. 단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 주의할 점은 사형식 동사 조심해야 되고요. 왜? 사형식 동사는 목적어 2개 따라와야 되니까 2개가 있어야 능동, 하나밖에 없다. 얘는 무조건 수동이에요. 준동사 똑같습니다. 5형식.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5형식 동사 중에 조심해야 되는 거. call, name, choose, elect 같은 동사. 그리고 한 가지 더 첨가하자면 consider. 자, 얘네들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5형식 동사 이 5가지는 목적어 수고 목적 보호 쓸 때 목적 보호 자리에 명사만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떤 주어가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call 쓸래 아니면
be called slave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뒤에 명사가 보여요. 자, 명사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능동이 될 수 있느냐? 물론 삼형식 동사도 가능하지만은 여러분께서 확인해야 되는 거는 주어 equal 혹시 뒤에 있는 명사 아닐까 판단하셔야 돼요. equal 관계가 돼버리면 무조건 오형식입니다. 네, 얘가 목적어, 얘는 목적 보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어 앞으로 갔기 때문에 이 경우만큼은 정답은 be called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 경우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일반 동사건 준동사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들어올 자리, 동명사 들어올 자리, 분사 구문에 분사 들어갈 자리, 네, 전부 다 똑같아요. 단지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이런 식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네, 예외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예외가 뭡니까? 분사가 앞에 있는 경우죠. 앞에서 명사를 이렇게 한정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만큼은 이미 뒤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이 명사가 실제로 이 자리가 목적어 자리잖아요. 근데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네, 목적어 자리지만은 목적어는 아니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명사 입장에서 명사가 지가 자율적으로, 자위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다. ing. 행위를 인위적으로 당한다. 이때는 무조건 pp입니다. 이거 하나 유일하게 예외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슬리핑 베이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슬리핑 베이비냐, 브로큰 윈도우냐 이런 식의 결정을 할 때 이미 명사 자리 잡고 있고 분사가 앞에서 꾸미기 때문에 명사 입장에서 아기는 자율적으로 지가 자죠. 자율적으로 자잖아요. 잠오면 자고 능동이에요. 근데 창문은 지가 깨질 수 없잖아요. 뭐 팔이 있어가지고 퍽 깨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행위를 무조건 당해야 되죠. 그래서 pp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분사가 앞에 있을 때는 명사 입장에서 뒤집어 생각해야 돼요. 자위적이냐 인위적이냐 이것만 따지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여러분 잠시만요. 종이가 부족하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네 번째는 능동성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다섯 번째 형용사 대 부사죠. 이거 역시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지금까지도 모의고사 보면 자리가 무슨 자리냐라는 걸 많이 묻는 그런 식의 문제, 네,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죠. 얘를 내기가 편한 이유가 낚는 문제를 많이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낚냐면 기본적으로 형용사 부사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형식 동사가 들어왔을 때 뒷자리 주격 보호 자리, 네, 이 자리에 형용사 써야 돼. 누가 모르겠어요. 오형식 동사 들어왔을 때 목적어 목적 보호 들어오게 되면 목적 보호 자리 형용사 써야 돼.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단지 여기서 조심할 점은 혹시 수험생 중에 이형식 동사와 오형식 동사를 갖다 구별할 수 없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형식하고 오형 동사만큼은 저는 그렇게 암기하는 영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형식 동사와 오형식 동사는 수능 문법에서 이 동사들만큼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편해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언급을 하기엔 좀 그렇고요. 자,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거의 낮죠. 어떻게 낚냐면 이렇게 낚아요. 이게 지문이라고 하고 앞에 주어 플러스 이형식 동사를 두고 뭐 비동사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형 동사를 두고 뒷자리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두 개 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끝에 부분에가 있죠. 그럼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 특히 수능 볼 때는 긴장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형 동사야 뒷자리 형용사니까 네, 주격 보호 자리니까 형용사야. 이거 너무 성급하죠. 왜냐? 적어도 다음 줄에 첫 단어는 봐야 돼요. 이 자리에 다음 줄 바꾸고 뭐 ing가 있다라든가 pp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일반 형용사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실질적인 주격보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부사가 들어와야죠. 네. 왜? 주격보호 꾸며야 되니까. 네. 소식해야 되니까. 이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주의를 하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로 학원 아이들 이렇게 틀리면 제가 굉장히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큼은 여러분께서 조금 신경을 쓰신다면 어려운 거 없잖아요. 다음 줄 한번 보세요. 다음 줄에 뭐가 있는가? 혹시 주격보호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네, 이러면 놓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낚는 문제 제가 한번 다뤄볼게요. 어떤 식으로 낚을 수가 있을까? 관계사 같은 걸 쓰는 경우에, 특히 오형식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앞에 명사, 선행사를 둬요.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와요. 근데 목적격 관계사는 생략이 되잖아요. 그리고 주어 뒤에 동사가 오형식 동사가 있는 경우에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들어오죠.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렇게 물어요. 네, 이렇게 묻습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물으면 이제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명사가 오고 얘가 생략됐다 치고 주어 플러스 오형식 동사가 오고요. 그리고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를 묻는 겁니다. 뭐 더 구체적으로 쓰면 뭐 앞에 어떤 일단 명사 어떤 게 있다라고 치고요. 주어가 있고 동사를 keep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뒷자리에 secret 쓸래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목적격 빠졌구나. 판단 잘하죠. 이것까지 잘해요. 얘가 선행사네. 뒷자리에 그래. 목적어가 있었다는 거야. 그렇지. 이 자리가 원래 목적어였어. 그렇지. 삼형식. 그렇지. 그럼 뒤에 부사. 이렇게 꾸미는 거지. 땡. 그죠? 물론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의심하셔야 돼요. 혹시 오형식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되면서 뒤에 있는 목적어 선행사 얘가 없어지고 이렇게 들어갔고, 그럼 얘를 집어넣어서 이 명사가 equal 비밀이다. 이렇게 빠져나오면 얘는 목적 보호 자리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형용사야. 부사가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목적격 관계사가 생략이 된 경우에 혹시 뒷부분이 오형식이냐? 네, 혹시 3형식인지 5형식인지 아니면 2형식인지 이런 거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2형식인 경우도 주격 보호 대신에 주격 관계대명사 형태로 관계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사 있고요. 뒷자리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있다라고 할게요. 뒷자리 주격 보호가 있는데 이 주격 보호 없어지고 주격 보호는 주어와 동일하니까 형태상 주격 관계대명사로 들어가요. 더 재밌는 건 얘를 생략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에서 목적격이 생략되는 게 아니라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략되는 거거든요.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바로 오는 패턴은 영어에 없기 때문에 생략이 됐구나. 이게 단순하게 목적격이기 때문이 아니라 굳이 생략을 해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생략하는 것 뿐입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주격보호가 빠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뒷자리에 뭐 쓸래? 이렇게 물어보면 만약에 이걸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분 같으면 부사 쓸래? 형용사 쓸래? 그러면 이형동사야. 뒷자리 형용사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이 경우엔 남는 게 부사밖에 없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 부사에서 조심할 부분 언급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될까요? 그 다음엔 제 생각엔 부정사하고 동명사도 한 번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부정사하고 동명사를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론 너무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최근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want라든가 plan이라든가 expect이라든가 이런 식의 미래성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들은 to 정사를 쓰고 enjoy라든가 stop이라든가 finish라든가 이런 진행성의 의미를 가지는 거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죠. 그런 일반적인 거 안 나오죠. 첫 번째 조심할 거는 우리가 영어에 미래성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할 때 결과 불확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미래의 성질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결과 불확실 동사라고 하는데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choose. 선택은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agree 같은 동사. 그 다음에 agree의 반대적 개념 refuse, 거절하다. 이 세 가지 보통 수능이 잘 나오죠. 결과 불확실. 뒤에는 부정사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결과 확실이라는 게 있어요. 4개 기억하시면 돼요. 주로 잘 나오는 거 suggest. 제안하는 거죠. 결과를 제안한다는 거예요.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consider, 고려하다, 생각하다. 네,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I로 시작되는 거 2가지 있습니다. involve와 include입니다. 포함하다. 네.
다 결과를. 이 경우에는 ing 들어가야 돼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부정사 동명사를 굳이 시험 문제 낸다면 저 같으면 낼 수 있는 게 역시 전통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remember, forget 구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투부정사 동명사를 1차적으로는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다라고 하죠. 문제 2차적으로는 의미가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작 동사라든가 이런 거는 둘 다 쓸 수 있다라고 하고 의미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지만은 얘네들은 다르죠.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보통 우리나라 교재 얘는 미래, 얘는 과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만큼은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시면 안 돼요. 투부정사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언급되는 내용을 아직 안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부정사입니다. 얘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미 했다. 이거는 과거라고 해도 별 상관없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투부정사나 동명사 이하에 언급되는 내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구별하시는 게 좋아요. 참고로 예를 들어서 이런 예문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I forgot. 나는 잊었다. 뭘 잊었느냐? To turn off. turning off. 자, 투부정사 쓸래? 동명사 쓸래? TV? this morning 이라고 했어요. 나 오늘 아침에 TV 끄는 거 까먹었네, 잊었네 이런 말이야.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오늘 아침 들어갔으니까 과거야. 과거니까 동명사야.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해석을 해봤는데 오늘 아침에 TV 끄는 걸 잊었어. 결과적으로 껐다는 겁니까? 안 껐다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안 껐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안 했답니다. 안 했다니까 투부정사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설마 뭐 remember, forget 안 나오겠죠. 워낙 뭐 많이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자, 뭐 사역동사, 지각동사 이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은 뭐 사역동사, 지각동사의 목적 보호절에 뭘 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능동성을 구별하는 법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따라가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언급할 거는 일단 간접 의문문 중에 한 가지를 언급할 생각입니다. 간접 의문문 언급할 거 딱 하나 있어요. 설마 제가 의문사를 앞으로 보내는 경우 그런 거 수능 안 나와요. 자, 뭘 언급할까요? 바로 의문사가 how인 경우입니다. 주어 뒤에 타동사가 왔다라고 할게요. 뒷자리에 전체적으로 목적어 자리죠.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가 들어오면 그 의문사는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죠. 바로 의문문의 간접 화법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간접 의문문이죠. 똑같습니다. 자, how를 의문사로 가지고 있을 때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how나 however는 의문사 중에 아주 독특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죠. 즉 의문 부사 중에 또는 관계 부사 중에 아주 불완전한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장 안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는 반드시 지네가 다 당기고 합쳐서 의문사 역할을 하는 바로 그런 단어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 자리에 들어오는 문장이 이렇다라고 할게요. 주어 뒤에 타동사가 있고요. 목적어 자리에 형용사를 man이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복수명사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원래 의문사가 how가 있었고 뒤에 문장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자, how를 접속사로 가지고 땡겨버렸다. 왜? 간접 의문문을 만들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먼저 바로 주어 동사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how나 however는 문장 안에 있는 형용사 부사를 먼저 땡기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many가 형용사잖아요. 얘를 땡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조심할 점이 many만 땡기느냐. 이 문장에서는 실제로 many가 복수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수명사까지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뒤에 이제 나머지 주어 플러스 타동사가 들어가죠. 제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얘는 주의하시고 이게 확대가 돼서 능동수동으로 문제가 등장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 자, 제가 다시 적어볼게요. 주어 플러스 타동사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how에 뒤에 man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뭐 복수명사가 있다라고 할 겁니다. 시험 문제 주어가 있고요. 이 뒷자리에 동사를 그냥 타동사 능동으로 쓸래? 아니면
be 플러스 pp로 쓸래 이렇게 나왔다고 할 겁니다. 자, 뭐 조심하셔야 되나요? 선생님 타동사요. 목적어를 이라고 했더니 말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뒤에 목적어가 지금 안 보여서 정답을 이거라고 했는데 근데 틀렸어요. 왜 그렇죠? 문제 잘못 나온 거 아닐까요? 답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천만의 말씀. 함정이죠. 얘가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이 자리에 있었던 거죠. how라는 단어의 성질 때문에 이걸 앞으로 보낸 거기 때문에 목적어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 아닙니다. 이 부분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간접 의문문의 능동성이 결합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시간이 지금 30분 됐는데 그래도 최종 점검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건 도치하고 제기대명사, 비교 요 세 가지거든요. 마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치 구문입니다. 자, 도치 구문. 과연 시험 문제가 도치가 어떻게 나올까?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정상적인 문장의 주어 동사가 어떤 조건 때문에 동사 주어로 뒤바뀌는 걸 말하죠. 순서를 바꾸는 걸 도치라고 합니다. 도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래요. 하나는 완전 도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도치가 무조건 발생합니다. 얘는 정상적인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에 뭔가를 강조하려고 문두로 이동을 시키는 대상이 두 개예요. 하나는 부정어, 각종 부정어입니다. 두 번째는 준부정어입니다. 제가 앞에 그 1일차인가 3일차인가 5일차인가 거기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영어의 준부정어입니다. 준부정사가 아니라 준부정어는 only, so, 이때 so는 그래도가 아니라 역시입니다. 부사, 그리고 where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준부정어라고 그래요. 이게 왜 준부정어냐 이런 얘기는 지금 언급하지 않을게요. 자, 하여튼 이 두 가지가 문두로 이동하게 되면은 도치는 무조건 발생하죠. 이 도치는 기준이 기존의 문장의 동사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동사에 따라서 도치를 시키는데 이 동사가 원래 문장에서 조동사다 또는 비동사다. 그럼 그냥 도치 시키시면 돼요. 동사는 무조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동사가 일반 동사인 경우에 한해서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do, does, did 쓰죠. 조동사 do, does, did 씁니다. 그리고 도치시키죠. 그리고 원형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 도치예요. 그러니까 완전 도치를 가지고 요즘에 문제를 잘 안 내요. 너무 많이 오픈돼 있고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문제는 부분 도치입니다. 자, 부분 도치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부분 도치가 뭐냐? 부분 도치는 역시 정상적인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에서 강조되는 대상이 문두로 이동시키는데 대상이 하나가 장소부사 또는 부사구, 두 번째가 주격보호, 세 번째는 사실은 목적어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목적어 문두로 넘기고 도치시키는 경우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수동태라는 게 존재하니까요. 자, 이게 문두로 갔을 때 도치가 무조건 발생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분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동사가 기준이 아니에요. 이때는 이게 기준이 아니고 주어를 기준으로 만듭니다. 주어에 따라서입니다. 즉 주어가 대명사가 주어인 경우에는 도치 발생하지 않아요. 왜? 대명사는 격변화라는 게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격변화. 동사하고 대명사 주어를 위치를 바꾸는 경우에 그 자리가 목적어 자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형태상. 네, 동사가 타동사인 경우에는 도치가 안 되잖아요. 격 때문에. 그러니까 도치 안 시켜요. 헷갈리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 명사인 경우에는 일반 명사는 주격과 목적격의 형태를 구별하지 않죠. 동일하니까. 그래서 헷갈릴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치를 시켜요. 그리고 이때 도치되는 이 동사는 반드시 하나는 아닐 거예요. 동사라고 치부되는 것들은 통째로 넘어옵니다. 이게 완전 도치와 부분 도치 차이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이제 뭘 그럼 조심해야 되느냐?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오면 장소부사가 넘어가는 것도 시험엔 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뭐냐? 주격 보호가 문두로 이동할 때입니다. 그리고 비동사 오고 일반 명사가 이렇게 턱 들어와요. 그리고 대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요거 묻는 경우, 즉 요 자리에 특히 요 자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잠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반 명사가 원래가 있고 이 상태에서 비동사 있고 뭐 so 플러스 형용사 그리고 that 부사절로 이끄는 대시적 결과에 이 that 아니면 뭐 such 플러스 that
search 뒤에 명사가 있기도 하지만 search는 그냥 자체로 주격보호로 사용되는 형용사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네, 이때는 so가 있기 때문에 search가 있기 때문에 뒤에는 that이거든요. 이 that은 변함이 없어요. 얘가 문두로 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so 플러스 형용사가 문두로 가고. 그럼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 요 자리를 물어요. 실제로 that 쓸래? 무슨 뭐 which 쓸래라든가 이런 식으로 물어요. 아니면 뭐 what 쓸래 이런 식으로 묻겠죠? 이 경우 무조건 that이에요. 이런 거 못 돼요. 앞에 so 때문에. 또 한 가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so 쓸래? search 쓸래? 그리고 뒤에 비동사 두고요. 명사 타고 와요. 그리고 대절 들어오고.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so는 순수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주격보호 역할을 하려면 뒤에 형용사를 두고 있어야 돼요. search는 스스로 그냥 so 플러스 형용사의 형용사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명사가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얘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냥. 해서 정답은 이때는 search가 돼야지 so가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하나는 제기대명사. 네. 이 제기대명사도 요즘 수능에도 요즘 모의고사 이런 데서 정말로 많이 나오죠. 근데 제기대명사는 용법이라고 해봤자 3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목적어 자리에 사용하는 제기용법, 그 다음에 주어나 주격보호 또는 목적어 뒷자리에 둬서 앞에 주어, 목적어, 주격보호를 강조하는 강조용법. 또 한 가지는 뭐 여러분 다 아는 거 of oneself 또는 for oneself 또는 뭐 by oneself, of itself 이런 거 그런 걸 관용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 제기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기대명사가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조건 첫 번째 하나의 문장입니다. 하나의 문장에서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문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A 문장, B 문장 있을 때 중간에 접속사가 있든가 관계사가 있든가 또는 콤마가 있든가 마침표가 있든가 얘가 하나의 문장이에요. 얘가 하나의 문장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건 2개의 문장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 경우의 수는 이런 겁니다. 주어 플러스 타동사가 있고 목적어 자리 뭐 주어 쓰고 뭐 자동사가 있고 전치사가 있고 목적어 자리 또는 주어 플러스 be 플러스 형용사가 들어오고 형용사 목적어 못 취하니까 전치사 써야죠. 그리고 목적어 자리 심지어는 주어 쓰고 무슨 뭐 동사 쓰고 문장이 쫙 가요. 한참 가다가 전치사 쓰고 목적어 자리 반드시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길어도 중간에 접속사라든가 관계사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콤마 마침표가 없으면 한 문장이에요. 제기대명사는 얘가 이렇게 들어갈 때 이 주어가 그대로 목적어 자리로 이동하면 이 주어에 해당하는 제기대명사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제가 학원에 그 학생들한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항상 이런 예를 들어줘요. 앞에 주어가 he고 동사가 들어와 있고 뭐 목적어를 term이라고 뒀다. 그리고 중간에 뭐 and가 있다. 그리고 주어가 동일해서 he가 원래 있었는데 동일하기 때문에 병렬의 구조상 얘가 빠졌다. 동사가 들어왔다. 뒷자리에 him 쓸래, himself 쓸래 구별을 해라. he를 갖다가 1번이라고 하고 term을 갖다 2번이라고 하면 자 him이 과연 누구겠느냐? him이 누구겠어요? term이죠. 네. and가 있기 때문에 다른 문장이죠. himself는 누구냐? he죠. 선생님 앞에 문장이잖아요. 하나의 문장 아니죠. 요 he가 여기 있었는데 얘가 동일해서 생략이 됐기 때문에 요 he가 하나의 문장의 목적어 자리. 그래서 himself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비교입니다. 특히 비교 중에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비교급이에요. 얘는 정말로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일반적인 비교급 만드는 거 이런 거 안 들어와요. 앞에 비교급 두고 뒤에 than 쓸래, as 쓸래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설마 수능에 그런 문제 내겠어요? 출제하는 교수들 그 자존심도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굳이 나온다면 얘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조심하셔야 돼요. 문법에서. 나머지 쭉 콤마 찍고 더 플러스 비교급 나머지. 자 이걸 왜 조심하셔야 되느냐? 자 얘를 A 문장, 얘를 B 문장이라고 할게요. 뭐 똑같아요. 뭐 A 문장이나 B 문장이나 주어 플러스 일형식 동사가 들어와서 뒤에 부사가 왔다.
주어 플러스 2형식 동사가 들어와서 주격 보호자리 형용사가 들어왔다. 주어 플러스 3형식 동사 들어오고 형용사 플러스 명사가 들어오고 조건은 얘가 얘를 꾸미고 있었다. 자, 더 플러스 비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더 플러스 비교는 비교급을 강조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더를 붙여요. 이 비교급은 형용사 부사에 대한 비교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얘를 갖다 보내죠. 비교급으로. 얘를 보내요. 자, 이 경우는 어떨까요? 형용사를 비교급으로 보내고 형용사 명사 꾸몄기 때문에 명사 따라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끝나고 나머지 문장입니다. 이 나머지는 얘겠죠? 요렇게 얘겠죠? 요렇게 얘겠죠? 요렇게입니다. 1차적으로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들어가는 거는. 자, 1차적으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요 비교급 자리에 더 플러스 형용사의 비교급을 쓸래? 부사의 비교급을 쓸래? 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셔야 돼요? 나머지 문장에 주어 플러스 일형식 동사가 왔다. 일형식 동사가 들어왔다. 부사. 네. 주어 플러스 이형식 동사가 들어왔다. 형용사. 이렇게 가겠죠? 주어 플러스 타동사 들어왔다. 여러분 뭐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뭐 뒤에 부사, 만일에 목적어가 살아있던 부사겠지만 이렇게 끝나버렸다. 앞자리는 형용사에 명사 이렇게 따라와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것도 수능에 나올 거라고는 안 봐요. 그럼 뭐가 나오느냐? 직접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말씀을 드린다면 앞에 부분에는 the more 주어 뭐 일형식 동사가 왔다라고 할게요. 콤마 the more 예전에 밑줄 문제로 많이 들어왔었어요. 여기에 밑줄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 있느냐? 주어 플러스 뭐 일형식 동사에 뒷자리에 부사가 따고 와 있다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앞에 더 플러스 비교 그래 뒤에 더 플러스 비교 이건 잘못된 거 없어 이러고 넘어가요. 큰일 나죠. 왜? 이때 뭐는 얘가 원래 문장이 주어 플러스 동사에 much가 있었어요. 얘가 얘를 꾸몄다라고 할 겁니다. 부사로서 얘가 비교급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man이나 much의 비교급 뭐니까 이 경우에는 그게 아니죠. 여기 부사가 사음절 이상. 네. 그래서 all 플러스 부사였는데 뭐를 붙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이 돼서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틀린 문장이죠.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보내야 된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수능 5일 남았는데 주의들 하시고 이 부분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독해에 대한 요약을 하고 그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